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놀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몇 가지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놀 채널이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제가 그 테이블소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쁜 업자가 아니면 손톱 사용하세요. 소형 원형 톱도 좋고요. 컷소, 직소가 괜찮, 기역, 히읗. 이건 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테이블쇼, 테이블소죠. 테이블쇼 아차하면 손목 날라갑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에 나오는 공구들. 자, 먼저 손톱. 죄송합니다. 이런 톱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런 톱. 예. 손톱, 그 다음에 원형톱, 직소, 컷소.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과연 이 중에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는, 테이블소에 대응할 수 있는, 테이블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톱입니다. 일반 손으로, 우리가 손으로 잘라야 되는 톱. 자, 이 날도 지금 새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가장 자르기 쉬운 MDF입니다. MDF인데 두께도 9mm밖에 안 되는 얇은 MDF예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선도 그어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를 한번 이 톱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얇은 두께의 MDF라서 그나마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잘랐습니다. 저는 일반인입니다. 이 톱질에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에요. 자, 나름대로 선까지 그어놓고 자르느라고 잘랐는데 지금 뭐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좀 삐뚤빼뚤하죠. 삐뚤빼뚤합니다. 그리고 이 톱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톱질이 보기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좀 덩치가 되는 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쉽게 잘려지는 MDF 때도 지금 잘린 면이 아주 일직선으로 똑바르기가 힘들죠. 물론 고급 기술자들은 진짜 기계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흡사하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이 톱으로 모든 그 재단을 하려고 하면은 정확도나 정밀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힘들어 죽어요. 톱질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자, 이 톱질이 왜 기술을 요하고 힘든 작업이냐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요 선대로 일직선으로 자르려고 하면은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시작을 하는데 이 톱이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잘라지려면은 이 톱이 이 좌우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자세, 톱을 잡는 방법, 이 손가락 파지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이렇게 똑바로 잘라집니다. 이 뒤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뒤가 흔들리면은 이 뒤쪽은 잘리는 면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구를 만들든지 소품을 만들든지 할 때 이 나무끼리 결구를 하죠. 이렇게 나무끼리 이렇게 접합을 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면과 이 잘린 단면이 직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직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톱 날도 좌측으로든 자르면서 계속 우측으로든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직각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썰면서 직각 유지하면서 톱 날이 흔들리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자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폭이 작은 제재는 뭐 좀 두께가 있는 직각자를 대고 여기에 맞춰서 톱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이런 톱 가이드에 부재를 넣고 이렇게 이미 홈이 나 있는 대로 톱을 집어넣고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톱으로 긴 재단을 다 한다는 거는 사실상 체력적으로도 물론 모든 일에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 삽질 같은 경우는 뭐 요령과 기술이 없는 사람도 힘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톱질은 물론 힘도 필요하지만 요령과 기술도 꼭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특히 이 긴 재재를 자를 때 이렇게 짧은 거는 그래도 뭐 쉽지만 긴 재재를 길게 자를 때는 이 톱만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일반인들은 이 목공 기술이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들한테는 더 힘들겠죠. 톱으로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각도와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고급 기술 플러스 체력만 있으면 뭐 톱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언급된 원형톱입니다. 원형톱으로 과연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느냐? 물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형톱은 어떤 조기대나 지그를 잘 활용하면은 아주 쉽게 테이블소를 대체해서 원형톱으로도 큰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톱은 가만히 있는데 부재를 움직여서 자르느냐 아니면은 톱을 움직여서 자르느냐 뭐 그 차이잖아요. 자, 원형톱은 당연히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된 컷소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컷소입니다. 컷소로 저 MDF를 자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잘리는 모습을 보셨죠? 이 공구로 과연 합판 같은 긴 재단을 정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잠시 뒤에 소개할 직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컷소나 직소는 날이 이렇게 휘청휘청합니다. 이게 날이 이렇게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자른다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물론 컷소가 더 힘들어요, 직소보다. 좀 거친 어떤 작업에는 굉장히 적당한 공구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이 정밀한 재단이 필요할 때 정확한 그 단면이 직각으로 나오는 정밀한 재단이 필요할 때 이 컷소를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어떤 그런 재단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구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이 컷소를 이용해서 그런 정확한 재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컷소를 이용해서 테이블소를 대용해서 테이블소와 같은 어떤 재단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소입니다. 이 직소도 보시에서 개발을 했죠, 아마. 그 보면 보시에서 한 일이 참 많아요. 자, 이 직소는 사실은 직선 재단보다는 지금 날이 거꾸로 껴있네요. 누가 이렇게 껴놓은 거야? 이 직소는 직선 재단보다는 곡선이나 자유 재단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죠. 자, 이 직소로 일단 한번 그럼 또 이 MDF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금을 거놨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금에 맞춰서 직선으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중 지금까지 해봤던 공구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금에 잘 맞춰서 자르기가 쉬운 그런 공구입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 그 감각과 손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면이 정확하게 직선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발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조깃대 대용으로 이런 반듯한 걸 대고 자르면 똑바로 잘라지지 않겠냐. 네, 똑바로 잘라집니다. 잘라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직소는 이렇게 잘랐을 때도.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소로 정확하게 직선으로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반듯한 나무 쪼가리를 여기다 대고 요 라인을 따라서 직소로 한번 MDF를 잘라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MDF는 요 전에 잘랐던 MDF보다 좀 두꺼운 MDF예요. 왜 두꺼운 MDF로 준비를 했냐면은 나중에 잘렸을 때 요 잘린 단면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상에 또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금 직소로 자른 MDF에 잘린 단면이에요. 자,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게 아마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저렇게 조깃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가이드를 받쳐놓고 잘라도 이 직소로 자른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는 요 단면이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90도로 이렇게 가다가요. 점점 날이 휘어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소날은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면이 정확하게 직각으로 잘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 직각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맨 처음에 자르기 시작한 부분, 여기는 거의 직각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쭉 가다 보면은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일까? 잠깐만요. 자, 이 사이가 뜬 거 보이시죠?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좀 더 가봅니다. 좀 더 가보니까 더 많이 떴죠? 이 원래 제자면과 이 단면이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직소로 재단을 할 경우에는. 근데 직소는 이렇게 긴 재단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이게 동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자 같은 걸 대고 이렇게 직소로 긴 재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직소로 이렇게 긴 재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이 정확하게 수직이 안 나온다는 거. 이러면은 나무끼리 결고를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자, 댓글에 나온 공구들, 원형 톱, 컷소, 직소, 그리고 일반 톱, 손톱. 자, 얘네들이 과연 테이블소를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극히 일반인 입장에서 결론은 그나마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 원형 톱밖에 없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 톱도 잘 사용을 하면은 대체가 가능은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비효율적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테이블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구는 원형 톱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리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또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어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댓글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소 잘못 사용하면 손목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런 톱들, 이런 다른 공구들로 테이블소를 대체를 해라 웬만하면은 바쁜 업자가 아니면은, 그 말씀의 이제 취지는 그 테이블소라는 기계가 워낙 위험한 기계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안전을 위해서 덜 위험한 공구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라, 이런 취지이시겠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테이블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전하는 이 기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정신을 놓으면은 정말 치명적인 어떤 부상을 입게 됩니다. 치명적인 부상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수많은 기술자들과 접하잖아요. 또 현장에서 수많은 기술자들과 접하기도 하고,
또 저희 거래처, 이런 기계들이 많은 공장들을 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이 테이블소에 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면을 저도 한 2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됐대더라 저렇게 됐대더라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다친 분들의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손목 얘기는 근데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손목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손목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손목이 날아갈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킥백이나 이젝션 때문에 제재가 사람 신체에 와서 부딪혔을 때 뭐 이렇게 손목에 부딪히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은 재단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손가락을 많이 다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아닌 엉뚱한 다른 곳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 이 테이블소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돌아가는 테이블소에 신체 일부분이 닿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주변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무슨 작업을 하다가 뭐 사다리가 삐끗해서 사람이 낙하를 했는데 마침 이 테이블소 쪽으로 뭐 낙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댓글 써주신 분 말씀대로 항상 이런 공구를 사용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위험한 공구긴 하지만 또 안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던 것처럼 마땅히 대체할 다른 공구가 없기 때문이죠. 왜? 테이블소는 테이블소의 용도가 있고 또 이런 컷소, 직소, 이런 톱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의 적합한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